우리는 코이노니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정민입니다. 요즘 신부님이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화제죠. 드라마 속 신부님, 코믹, 정극, 액션을 오가면서 참된 정의 구현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는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요즘 말로 핵 사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원시원한 대사도 그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일 먼저 할 일요.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부터 받고 오세요.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결제를 받아야 하느님 도장 받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을 법한 기본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번 사순시기 제일 먼저 할 일 어떤 걸까요? TV 박, 또 드라마 박, 현실 속에 살아있는 캐릭터로 보이던데요. 젊은 때라면 또 모를까, 요즘은 아니라고 하시죠. 글쎄요, 저희 제작진 늘 소화기를 챙겨 다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고 마음속에 불꽃을 품고 사는 분이시죠. 오늘 바로 그분을 만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코이노니아, 우리 마음과 생각의 탁월한 트레이너시죠. 서울대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우리들의 홍길동,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요.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신부님께 속 시원하게 털러 모이시죠.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하는지 좀 고민되는 일들, 심리상담 혹은 말 못할 고민, 어디서 풀어야 할까 좀 모르겠는 일들 신부님께 보내주시면요. 문자와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심리상담 전문가 홍성남 신부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저희 또 익명 처리되죠? 말머리에 익명 달아주시면 내용만 소개해 드릴게요.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우리는 코이노니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매콤 칼칼 시원한 마음의 해장 시간이죠.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답답한 속 뻥뻥 뚫어주시는 뚫어뻥 신부님, 서울대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신부님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순시기는 저희 같은 강사들한테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바쁘신 중에 또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직접 들고 오셨어요, 신부님. 예. 네. 제가 책을 하나 새로 냈어요. 예, 제목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내 책을 내가 소개하려니까 좀 쑥스럽다. 어제 나왔죠. 예, 네, 예. 정말 따끈따끈한 새 책입니다. 예. 약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심리치료에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두 부류로 봐요. 하나는 신경증 장애자, 하나는 성격 장애자. 성격 장애자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니들이 다 문제야. 그러니까 아주 지랄 같은 성격을 갖다 이제 성격 장애자라고 부르죠. 근데 반면에 이 성격 장애자들한테 휘둘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경증 장애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루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열등감도 심하고 얼굴도 괜찮아 보이고 뭐 실력도 좋아 보이는데도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이렇게 열등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상담 받기 전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같은 게 뭐 할 줄 아는 게 있으려고
매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아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었는데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상담을 받는 기회를 주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제 안에 있는 자원을 찾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됐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괜찮다 그래도 내가 나를 보면서 네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 마음 안에서 열등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를 상담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 이제 제 이야기를 갖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마음이 찌질한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신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하시는 거의 다죠, 뭐 제 얘기죠. 네, 네. 제가 만든 책들은 거의 다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루저같이 살다가 상담 받으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제 인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심리학 책을 보고 베껴서 낸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 믿고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네, 더 살아있는 이야기겠네요, 신부님. 그렇죠, 제 얘기니까. 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홍성남 신부님의 따끈따끈한 새 책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코이노니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또 여러분 이 책 읽으시면서 함께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영성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시죠. 우리들의 홍길동 홍성남 신부님과 오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이노니아 페이스북 페이지 보시고 오늘의 이야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오늘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열혈사제 이야기 그건 이렇습니다 해서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털어놓고 싶은 나의 고민 요즘 이런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봐 주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말 못할 고민들 신부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53 우물정 1053 100원의 문자고요. CPBC 라디오의 빵속의 빵톡 열려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죠. 오늘 미리 주제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2429번님께서 드라마 열혈사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 주인공 신부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 같으시던데요. 드라마니까 그런 거겠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설정이 그렇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처음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화를 참질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신부를 저렇게 설정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할 만하다라고 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 드라마 열혈사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대강의 줄거리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그 구담 경찰서 대표 형사가 한 살인 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갈무리가 돼 있습니다. 신부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께서는 신부님이 주인공인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그 드라마 배경이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그 노 신부님을 갖다가 이제 살해하는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가저동 성당에서 재개발 그 현장에서 5년 반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나고 신자분들이 그 김남길 씨가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신부가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가정성당 있을 때 김남길 씨보다 더 많이 화를 냈었죠. 신부님께서요? 그럼요. 그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동네 깡패들이 그 드라마에도 깡패들이 나오는데 진짜 동네 깡패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 쫓아내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신자 할머니들도 많이 쫓겨났고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매일 이제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화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김남길이 때릴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조폭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없어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네. 근데 어쨌건 열혈사제를 보면서 신자분들이 그 신부님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 열혈사제처럼 열받는 신부들 여러 명 알고 있어요. 네. 실제 본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회 음.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좀 정의롭지 못한 순간들을 대할 때 신부님들께서도 많이 버럭버럭하는 화가 신부들이 나시죠. 있죠. 네. 예. 재미-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이렇게 그런 신부님들도 많이 봤고. 네. 예. 그래요. 뭐 드라마다 보니까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너무 거기에 또 여러 의미를 부여하거나 실제와 다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또 지양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민실리아님은 찬미혜수님, 정민님, 신부님 우리 드라마를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그냥 드라마로만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드라마는 재밌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일 뿐. 이죠. 평화를 빕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그리고 뭐 다행인 거는 이제 그동안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분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교구청 홍보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러니까 틀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자문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시청자들이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명대사들이 많다고 네, 그렇죠. 따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 그 김해일 미카엘 신부님 그 극 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사였습니다. 권력이 부패한 게 아니고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다가가는 거야. 이런 말도 참 마음이 아픈 하고요. 딱 찌르는 말을 한 네.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악당 검사 박경선 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영감님 같은 분들 많이들 나오시죠. 헌금도 많이 내시고 죄도 또 많이 지으시고요. 다들 본인 마음 편하라고 성당에 오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눈꼽만큼도 생각은 안 하고요. 아무튼 자매님 이마에 성수로 십자가 찍어 바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잊으려고 오는 신도들은 성수로 반신욕해도 천국 못 갑니다라고 좀 강하고 재미를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신부님의 모습 볼 수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쵸. 성당에 나오시면은 고마운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인데, 근데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찌르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극 중에 이 신부님을 이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이영준 신부님이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온 후배 사제에게 너는 내 영혼에 딸려 있는 놈이야.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떻게든 우리는 만나는 사이다라고 이렇게 어진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너무 따뜻한 장면이더라고요. 저도 비록 그 드라마 중에 캐릭터지만은 정말 저렇게 따뜻한 신부님이 계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분한테 좀 의지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예. 신부님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네. 그 극 중의 주인공과 신부님 그 얘기 아직도 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끔 이제 집에 가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90이 다 되셨는데 아직도 치매도 없으시고 뭐 기억력도 좋으시고 짱짱하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텔레비를 봤는데 그때 TV에서 열혈사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그 드라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배우 김남길 씨, 그 배우 주연 배우하고 나 저하고 닮은 줄 알고 얼굴이 닮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성질머리가 닮았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키는 저보다 더 크고 얼굴도 더 잘생겼는데 성격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 그 주연 배우가 굉장히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 귀엽죠. 신부님께서도 보시면서 많은 카타르시스를 그럼요. 느끼셨고. 대리만족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때 가전농성당 재개발 현장에서 제가 못했던 거를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맺혔던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제가 그리고 그 드라마 중에서 이 김혜일 신부가 그 연루된 사람들 사진을 갖다 다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중에 한 놈만 잡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제가 가정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재개발에 연루된 놈들을 다 쭉 벽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기도했었어요. 이 중에 한 놈만 구속시켜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한 놈도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드라마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놈만 잡아넣게 해달라고. 네. 오늘 열혈사제 이야기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신부님들도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많이 보고 있죠. 네, 드라마와 또 현실의 차이도 뭐 찾아가시겠지만 재미로 이렇게 신부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신자분들 더 관심 갖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드라마 열혈사제 이야기 해봤고요. 우리 약현 글라라님께서는요. 신부님 새 책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신부님 이제 시중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나왔으니. 예, 아직 글쎄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글쎄 성당 성문방까지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명동에 예. 나오시면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죠? 그러겠죠. 예. 네, 우리 글라라님도 신부님 새 책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상담 사연을 소개해 드릴 익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 꼭 써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죠. 신부님, 상반되는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한 감정에 깊이 빠져서 힘을 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 상담을 드려봅니다. 유학을 다녀오고요. 스펙도 좋고 건강도 남보다 좋은데 자신은 늘 우울하다, 외롭다의 감정에 빠져서 모두에게 투덜대는 이가 되고 있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흙수저인데다 외모, 건강도 별로인데 이는 늘 행복한 듯 주변 모두에게 기쁨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송년회 때 다 함께 모여서 노래방 뒤풀이를 할 때 역시 스펙 좋은 그 친구 탓에 파장되는 관계를 중간에서 다 받아준 덕분에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돌아오는 길에 그 잘난 친구를 엄청나게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왜 세상은 빈부격차, 생사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살아가지들 못하는 걸까요? 그냥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좋은 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심치료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딱 이렇게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가 적당하면 괜찮은데 그게 지나칠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스펙도 좋고 뭐 건강도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늘 외롭다, 우울하다, 그리고 뭐 세상 일에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미치는 삶을 못 살았다라는 그 자괴감?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남들은 다 너 다 가졌잖아 그러는데 본인은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우울증의 기본적인 우울증들은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는 데서 생기는 우울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좀 특이하죠. 자기애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세상 일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늘 이렇게 짜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증 우울증하고 일반적 우울증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방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나를 남들에게 보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자기애증 우울증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 만나는데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받아주냐라고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내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는 삶을 못 살았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흙수저인데도 괜찮다고 하는 그 친구는 어떤 경우인가? 반대로 부모님이 그 친구를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경우, 뭐 공부 못해도 건강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이를 갖다가 수용해 줬을 경우에 그 아이의 마음 안에 건강한 자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뭐 이거는 뭐 남들도 다 겪는 거야. 또 이러다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사실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건데 문제는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스펙이 좋은데도 주위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계속 불평 불만이 많은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불평 불만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잘생기고 스펙도 좋은데 이 사람이 계속 불평을 얘기해요. 직장생활하던 불평 얘기하고 부부관계 불평을 얘기를 하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편하죠. 재미없겠죠. 네. 근데 상대방이 얼굴도 못생기고 스펙도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깔깔대고 웃게 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본당 사목을 하면서 많은 신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지금도 만나는 신자분들이 있어요. 뭐 본당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만나는 신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거나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낄낄대고 웃고 같이 놀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만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학식이 높은데 얘기를 하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하는 말은 맞는데 밥 먹는데 막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은 맞는데 밥맛은 없어져 가요. 그리고 두 번 만나기가 싫은 거죠.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사람이 되세요. 내 삶이 재미없더라도 재밌는 거를 만드시고 유머책을 많이 보시고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도 고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친구분께서 이런 상황이라 또 친구분으로서 고민이 돼서 네. 보내신 것 같은데요. 잘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해줘도 안 바뀔 때는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 본인이 왜 친구들이 날 떠났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나가지고 계속 들어주면은 이 친구가 안 바뀌어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다 떠나주는 게 좋아요. 혼자 외롭게 있다가 자기 반성 갖다가 해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자기 반성의 시간을 줘야죠.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다음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엄마와 트러블이 심해서 제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고아가 된 것 같고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등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 부럽기도 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하면서 참고 참은 지 수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골마 터지는 듯 합니다. 요즘은 엄마와 저번보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요. 가끔씩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는 편입니다. 해주셨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아마 자매님인 것 같은데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죠.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줘서 내가 힘들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매님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매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의존증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은 뭐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독립만세를 외쳐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 먹으면 독립하고 싶어요.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엄마한테 의존을 하고 내 행복과 불행이 엄마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마와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의존증과 미성숙. 네,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것 같고 엄마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딸인데 딸하고 트러블이 심해서 딸을 돌보지 않는 거는 엄마도 이분의 엄마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엄마들은 딸하고 트러블이 생겨도 그래도 딸을 챙겨주거든요. 근데 딸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딸을 갖다 뭐 고아처럼 이렇게 버렸다는 거는 이 엄마도 미성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미성숙한 엄마와 미성숙한 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은 엄마는 엄마고 자매님은 엄마 없이 혼자 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의 내용 봐서는 지금 나이가 20대는 더 들어간 것 같은데 20살이 넘어서도 뭐 엄마 없이 사는 세상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쪽팔리죠. 이제 어른처럼 사셔야 돼요. 네. 어머니와의 트러블,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우울감을 갖고 계신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연은 빵톡으로 사무실 동료가 있는데요. 문을 인기척도 없이 벌컥벌컥 열고 내 물건을 말도 없이 제 물건 쓰듯이 하고요. 모든 사람을 그냥 가족보다 더 편하게 여깁니다. 처음 조금 내성적인 저로서는 좋았지만 이제는 매우 불편합니다. 기본 매너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예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 서로의 마음 정도는 살피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럴 때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해주셨어요. 사무실 동료인데 내 물건을 자기 물건 쓰듯이 쓰고 나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은 내가 너하고 이렇게 친밀히 친해지려고 그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불친절하냐라고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 사무실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그 친구의 물건을 갖다 내 물건 쓰듯이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지 대부분은 안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통이 크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은 저거 속 좁아가지고 이런 것도 못 받아줘라고 또 비난을 해서 자기 문제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똑같이 해줄 배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말은 해줘야 돼요. 말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싫은 기색이라도 보여야 돼요. 근데 내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가 이 사람이 날 갖다 속 좁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막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화를 좀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씀을 못 하신 듯해요. 틀어지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좀 표현을 하시는 것이 편안한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데
지금 불편한 관계잖아요. 네. 그 불편한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만들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도 배려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려를 안 해주면은 뭐 상대방도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바뀌려고 하겠죠. 도움이 되시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새싹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세요. 신부님,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딸이라고 아들과 차별 당하며 바보, 멍청이 등등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모든 일에 너무 열성을 다해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심하고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엄마처럼 그 사람에게 답답한 마음과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자민이 문제는 지금 엄마의 아바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매님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멍청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적 관계는 외적 관계는 내적 관계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좀 더 여유롭고 평화롭게 대하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멍청이로 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보로 욕하셔도 안 되고 조용한 시간에 자기 사진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엄마한테 칭찬을 갖다가 제대로 못 들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매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예요. 나는 내 인생이 엄마의 딸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은 엄마하고 분리가 되실 필요가 있는데 분리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자매님 마음 안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계신 엄마한테 가서 항의하시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사진을 보고 내가 못했던 말들을 갖다 거기다 다 퍼부고 오세요. 그게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심리치료 작업 중 하나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 많은 칭찬을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 먼저 해주시는 것이 또 그 어머니의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네,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인데요. 신부님의 말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만나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네요. 부모님이나 또 직장 동료 또 친구의 이야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 못할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참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떤 분이 속을 풀어주셔야 이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월요일 우리는 코이노니아 홍성남 신부님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 4시 샵 1053 100원의 문자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열혈사제 이야기 또 상담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신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CPBC FM